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탈북하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경험들을 탈탈탈 풀어주는 프로그램 탈탈탈입니다. 네. 저희가 앞으로는 이렇게 게스트를 섭외해준 분이 메인 MC를 보게 돼서, 사회를 보게 돼서 오늘은 유진 씨가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자주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또 일일 MC로 MC를 맡게 됐고요. 그리고 우리 게스트로 제가 이정훈 씨를 모셔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우리 이정훈 씨 자기 소개부터 해볼까요? 간단하게 간단하게 자기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대학 입학 준비 중에 있는 26살 이정훈입니다. 그러면 유진 씨가 소개해 줬는데 두 분은 어떻게 아는 사이세요? 네, 저는 이제 이렇게 오면서 알지는 않았고요. 제가 한국에 와서 교회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주일마다 교회를 나가고 이러면서 알게 된 지는 2년 정도 됐습니다. 한국에 온 지는 지금 4년 차인데 반은 알고 있은 거죠. 그래서 알게 됐고요. 이 친구가 또 사는 게 가정들을 쭉 보면 되게 열심히 이렇게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또 대학교 준비도 하고 또 이래서 저는 또 그런 가정을 또 들어보고 싶고 저도 궁금하고 그래서 이렇게 게스트로 또 모시게 됐습니다.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정원 씨 어디서 태어났고 고향이라던가 그리고 나이 궁금하진 않지만 이미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고향은 어디예요? 고향은 이제 한경북도 무산군이라는 무산이에요. 혹시 뭐 탄광 다들 아시는 그 무산강산이라는 철강 생산하는 그 지역이거든요. 거기 무산군에서 이제 태어났죠. 고향은. 네, 그러면 이제 그 고향에서 뭐 학교라던가 뭐 중학교까지 쭉 거기에서 이제 나오신 거예요? 그럼 학창 시절에서 이렇게 특별히 기억나는 일 있으세요? 특별히 기억난다면은 그 소학교 때 선생님 기억? 조금 뭐랄까? 좀 되게 어릴 때는 집안이 잘 나가다 보니까 좀 제가 듣기로는 이제 아버님이 제일교포분이라고 들었는데 네, 제일교포. 혹시 그거 스토리 잠깐만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저희 아빠가 뭐 제일교포고 저는 제일교포 2세가 되는데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69년도에 이제 귀국을 했는데 그때 당시 아빠 나이는 이제 4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래 무산강산을 원래는 평양에 집을 배정을 받았었어요. 옛날에는 할아버지가. 근데 할아버지가 운전사였는데 이제 여기서는 뭐 대형 면허랑 보통 면허로 구분을 하잖아요. 운전면허를. 근데 저기는 급수예요. 1급부터 4급까지. 근데 저희 할아버지는 그 일본에서 2급이었는데 2급이 뭐냐면 차를 조립하는 사람. 1급은 차를 만드는 사람이고 2급은 이제 조립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런 기술을 갖고 북한을 딱 귀국을 했는데 그때 당시 귀국자들한테는 뭐가 있었냐면요. 이제 원하는 직업. 그 사람의 능력에 맞게. 그래서 할아버지는 운전직에게 하늘 있으시다 보니까 대용차를 몰고 싶다. 근데 일본이나 한국에서나 대용차는 그냥 대용차잖아요. 근데 북한에서 대용차는 무산강산에서 이게 굴러다니는 바퀴 하나가 이따만 집채만한 그거 보고 대용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산강산을 배치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방으로 이제 배치 오다 보니까 저는 이제 거기서 태어난 거죠. 이제. 평양에서 태어났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요. 방향 전환이 완전 진짜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네요. 그래서 기술도 잘 잡아야지. 저희 할아버지가 말실수로 이제 지방으로 간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가 그러면은 이제 일본에서 이렇게 귀국을 하셔가지고 이제 어머니를 만나서 같이 저희 어머니를 만나시게 된 거는 저희 아빠가 군사복무 만기를 하시고 이제 제대를 하면서 같이 군사복무하던 친구 집에 이제 소식을 전하러 간 거예요. 먼저 제대를 하니까. 근데 그 친구도 이제 제일교포였어요. 그래
그 아들 소식을 전하러 이제 제대해서 집으로 오는 과정에 친구 집에 들렸는데 그 친구의 여동생이 있었어요.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딱 여동생이 꼬셔서 이제 들어온 게 저희 엄마가 된 거예요. 네.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어머님 이쁘시더라고요. 저도 자주 뵙기는 하는데 같은 교회라서 어머니도 되게 이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들었어요. 저 정훈이 엄마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정훈이 이렇게 봤지. 네, 거기까지 하는 걸로. 지금 소학교 얘기를 하다가 잠깐 네, 끊겼는데, 잠깐. 네, 그 선생님이 왜 개명하신다고 했죠? 제일 기억나는 게 제일 교포 자녀고 또 어릴 때 잘 살다 보니까 뭘 나가면은 선생님 알아서 잘 해주셨어요. 저한테. 다른 애들보다. 어릴 땐 거기 되게 좋았는데 어느 날에 갑자기 이제 좀 아빠랑 엄마가 좀 이별을 하시면서 좀 환경적인 이제 지배를 받으니까 선생님이 이제 점점 저를 대하는 일게가 너무 이제 눈에 띄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느껴질 정도로. 네, 그게 느껴지니까 어느 날부터 공부가 싫어지는 거예요. 학교가 싫어지는 거예요. 사이가 싫어지는 거예요. 점점 가면서. 그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오기 전까지도 느낀 건데 저는 친구들은 되게 좋아해요. 친구들끼리. 근데 친구들 부모님이 저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면 쟤는 부모 형제가 이런 집안이니까 어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송학교 때부터 그 느껴갖고 딱 그 선생님을 생각하면 그 생각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소학교 때 생각을 하면. 저게 뭐지? 저희 북한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일부 제1교포나 아니면 제소 이런 집에 있는 자식들은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돈이 많는 사람으로 그렇게 느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또 부모님들 사이에서는 또 그게 아니에요. 부모님들은 그때 당시에 또 이런 좀 그 일본 사람들 뭐 그런 쪽발이 막 이런 그런 기억들이 많으니까 이제 애들이 느끼기에는 쟤는 잘 사는 집안이다 이러는데 또 부모님들이 느끼기에는 저런 애들이랑 어울리지 마라 뭐 또 이렇게 느끼고 편견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사회적인 편견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학교를 중학교까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다 졸업하신 거죠. 그쵸, 네. 아 그러면은 어머니랑 이제 뜻하지 않게 헤어졌다고 들었거든요. 몇 살 때? 만 7살 때, 소학교 1학년 때. 그때 그럼 어머니가 탈북하신 거예요? 아, 그때 당시에 이제 중국을 가셨다가 중국에서 조금 사셨어요, 몇 년을. 제가 처음에 저희 엄마랑 한 2003년도인가 아마 연락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네, 엄마를 좀 만나고 싶어서 이제 중국에 이제 지인분들 통해서 이제 연락을 했는데 그때 연락을 하다가 용돈을 이제 엄마한테서 받은 거예요. 뭐 중국 돈으로 한 1,000원 되게? 딱 받았는데 그게 엄마랑 통화했는데 두 번째 통화했는데 통화를 하다가 이제 누나 아시죠? 탐직이라는 거. 그쵸. 탐직에 딱 걸린 거예요. 거구나. 그러니까 걸리다 보니까 딱 걸렸는데 전화번호부 쭉 보니까 다 중국 전화번호예요. 그 정도는 또 미성년자고 하니까 빠져나갈 수 있는데 좀 운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한국 번호가 한 3개가 찍혀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추적하기 시작하는데 보이면 끌려간 거예요. 그랬는데 다행히 조금 아빠가 좀 그런 법기관 쪽에 좀 인맥이 좀 빵빵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서 저를 이제 빼긴 했는데 그때 딱 마음에 이제 딱 생각 들은 게 이게 나 혼자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은 아빠한테 피해를 준 거잖아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다시는 그 일은 엄마하고 연락 안 하리라. 그래서 안 하죠. 네, 쭉 한국 오기 전까지 한국 와서 이제 연락. 엄마랑 연락하는 게 어떻게 욕심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 자체가 너무 마음 아파요. 아빠한테 좀 미안한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그렇게 이제 심하게 그런 게 단속 이런 게 심하지는 않았잖아요. 아우 심했죠. 아 그때도 심하진 않을 수는 없죠. 왜냐면 그게 어쨌든 두만간 군청은 안심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연락을 쭉 안 하시다가 이제 학교 졸업하시고 그리고 이제 군대를 가야 된다던가 아니면 뭐 직업을 잡아야 되잖아요. 네. 정훈 씨는 어디로 가셨어요? 저는 원래 군대를 나가고 싶어서 원래는 이제 해양경비대 아니면 여기로 말하면 저기 뭐라 해야 되나? 해병대인가? 해병대. 네. 아니면 경무부라고 여기는 없는 군인인데 경무부가 있잖아요. 네 알아요.
거기 이제 가고 싶었는데 해양 경무부는 어떤 거를 하는지 잠깐만. 저기 뭐지? 경무부는 기본 이동 군인들의 모든 이동 수단을 감독 관리하는 뭐 차나 뭐. 네 모든 것은 네 그렇죠. 경무가 이제 경무부에서 하는 거예요. 감독 관리를 하는 게 역으로 기본적으로. 말하면 이제 단속 같은 거를 이제 해주는 그런 데라고 보시면. 네, 좀 막말해서 돈벌이가 되는 거죠. 군인이지만. 해양 경비대를 꿈을 꿨는데 이거는 토대가 너무 확실하게 이제 토대를 너무 많이 봐서 왜냐하면 다 바다를 끼고 하는 거니까 그거를 이제 포기하고 경무부였는데 18살 때 딱 군대 갈 나이가 되니까 이제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군대를 나가야 되나? 제일교포 자네로서 나가도 얼만큼 이제 내가 수 있을지. 토대를 많이 보죠.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갖고 군대를 이제 안 나가려고 이제 꼼수를 부려갖고 이제 안 나가는데 그래서 군대는 안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군대를 안 나가고 그리고 첫 직업을 잡은 게 원래는 직업을 안 잡았어요. 안 잡고 그냥 집에서 놀았는데 뭐 단속으로 오면은 뭐 아빠가 커버를 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놀다가 어느 날에 이제 돌격대에 나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6개월만 이제 돌격대에서 지방 이제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지방 돌격대랑 뭐 잘 모르실 거잖아요. 지방 여기 한국에도 지방이 있으니까 이제 지방 돌격대라고 하면은 이렇게 돌격대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그냥 여기서 노가다예요. 그냥 아파트 짓고 건설하고 그냥 이거를 이제 돌격대라고 하는데 그때 한창 또 돌격대 풍이 또 불어서 저는 평양 고속도로 돌격대라고 있거든요. 거기 가려고 했다가 어떻게 이렇게 중국으로 오게 된 거예요. 한창 저랑 정우 씨가 지금 1살 차이밖에 안 나니까 그때 한창 이렇게 돌격대 풍이 좀 불었어요. 청년들은 다 돌격대를 가자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아마 돌격대 가신 것 같아요. 지방 돌격되면 이제 지방으로. 지방 돌격대는 뭐냐면 내가 사는 지역에 좀 안 좋게 말하면은 그 지역에 불량한 애들을 모은 집단인 거예요. 더 뭐 좋게 안 좋게 얘기하자면 좀 쉽게 얘기하자면 불량했구나. 뭐 고사에서는 무직자니까 뭐 불량 학생 뭐 불량아인 거죠. 그 불량 아이들을 좀 6개월만 좀 관리를 해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이제 직장에 취직을 시켜줄 것이다 해갖고 6개월을 버텼는데 이제 한 달만 좀 더 해갖고 한 거의 1년 한 4개월 정도 다녔던 것 같아요. 한 달이 1년을 6개월 하자고 했던 네. 거지. 근데 제가 듣기로는 거기에서 이제 돌격대가 좀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로 말로 하기에는 느낌이 안 와닿으니까 정말 힘들어요. 여기서 하는 그런 돌격대, 그런 노가다가 아니에요. 진짜 힘들고 또 거기에서 제가 듣기로는 경우 추락사고도 당했다고. 네네. 그 일을 하다가 여기는 시스템 동바리를 다 이제 철근을 하잖아요. 아니면 죽장으로 다 생거. 근데 저기는 그런 장비가 없으니까 입갈람으로 해요. 입갈람을 다 이렇게 쇠줄로 이제 감아갖고 이제 하는데 건물이 3층 높이였는데 여기서 말하면 한 4.5? 4층 조금 더 높은 이제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발이 이제 타고 올라가다가 추락을 한 거죠. 다행히 밑에는 모래랑 짜갈이 섞인 밭이었어요. 그래서 뭐 신체적으로 다친 건 없는데 좀 머리를 좀 많이 다친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무식을 잃고 이제 병원에 실려 갔는데 실려 갔는데 제가 좀 뭐 살릴 가망성이 없었나 봐요. 병원에서는. 그래 이제 얘는 몇 분을 못 넘긴다고 그래 이제 사체실을 이동을 했대요. 그러니까 사체실에 들어갔대요. 들어갔는데 그 병원에 이제 당직쌤이 저희 아빠가 또 잘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체실 명단을 쭉 봤는데 사체 명단 봤는데 제 이름 있는 거예요. 뭐지? 이거 땡땡땡 누가 아들인데 아들 이름 맞는데 야, 가서 확인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갔는데 이제 사체실에 누워있으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한번 살려보자 해갖고 뭐 어떻게 한 게 이제 경제가 살아난 거죠. 이제 그 오열로 또 한 6개월을 못 일어났던 것 같아요. 병원에는. 병원에서. 네. 아니 병원에서는 아니고 집에서 이제 누워서 있다가 그 위로부터는 좀 뭐라지 이런 사다리 같은 것도 좀 못 올라가고 그러니까 뭐냐면 뭔가 내가 지탱할 수 있는 거는 올라가는데 높아도 뭔가 예를 들어서 뭐
건물인데 뭐 안전벨트 하고 올라간다 하면은 마음 놓고 올라가는데 사다리를 못 올라가는 거예요. 사다리는 이제 지탱을 못 하잖아요. 아무리 낮아도. 그러니까 올라가면 이제 다리가 떨리고 이제 땀이 책짝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트라우마로. 네, 트라우마라. 그래 어떤 사람들이 저도 지금 현장에서 이제 알바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도 그거를 얘기를 하면 이해해 주려고 안 해요. 본인들은 그치, 모르니까. 모르지. 겪어보지 못했으니까.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좀 그런 걸 하면서 이제 조금 공황장애 좀 그 뭐라지? 이게 사람들 많으면은 좀 네. 그쵸. 대인공포증인가? 네. 근데 좀 그것도 좀 하면서 좀 많이 모여져 있는 데를 잘 못 가요. 잠자리도 구석에서 잔다던가, 제일 구석에 잔다던가, 교회도 예배 드리러 가면 제일 구석에서 드린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전 공황장애가 정은 씨가 있다고 해서 그 드라마에서나 들어보는 건데 그냥 저도 솔직히 혼자서는 좀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이제 쭉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아 그럴 수도 이런 있겠다. 사고가 일어나면 네. 그럴만 하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 아버지 친구분 덕분에 정말. 아, 그쵸. 네. 저 목숨 살린 거예요. 운 좋게, 네. 아, 다행이네요. 그럼 그래서 고생을 참 많이 해서 18살에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네. 보면은 이제 아빠가 또 이제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네네. 그게 그 이후. 근데 딱 그 일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얼마 안 돼서 북한에서 합표 교환이라는 거를 이제 딱 한 거예요. 네. 근데 그때 좀 저희 아빠가 몸 상태가 안 좋으셨어요. 안 좋으셔갖고 누구 말하는 게 좀 집 터가 좀 안 좋다고. 근데 집이 어떤 집이었냐면 집이 좀 되게 컸어요. 본인이 그때 살고 네네. 있었죠. 집 한 채 두 집만 살았는데 북한에서 일반 지방에서 한 기아에 두 집이 살기엔 좀 솔직히 웬만한 능력 아니면 살기는 힘들거든요. 다 집들이 작아요. 이렇게 총총총총 한 8개 집이 두 가지 이렇게 두 집 살았는데 근데 그 자리가 뭐냐면 외정 때 여인식 자리였대요. 그러니까 터가 그렇게 세대요. 여인식 자리가. 그래서 집이 터가 안 좋다. 그럼 집을 이사하자. 그래서 딱 집을 팔았는데 그때 얼마 합격이안하고 얼마에 팔았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딱 팔고 그 돈 갖고 다른 집을 알아보는데 갑자기 막 이제 화폐 가격이 이제 막 하락하면서 툭툭툭툭 뭐 그 집 판 돈이 이제 종이 쪼가리 돼버린 거예요. 한 달 만에. 그때부터 이제 그때가 11년도죠. 그죠. 그때부터 제가 좀 힘들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그냥 부모님 덕에 고이 잘하다가 갑자기 아빠가 아프시지 집을 날렸지 뭐 집 팔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무익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이도 어리잖아. 네, 그냥 했다는 게 뭐 어릴 때 기타나 메고 다니고 뭐 악기 배우러나 다니고 뭐 미술 배우러나 다니고 이런 거나 했지 뭐 내가 살기 위해서 뭐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의 한 3일을 한번 굶어봤나 봐요. 살면서 처음으로. 딱 굶으면서 느낀 게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아, 이게 굶는 게 왜 굶을까? 그러니까 뭐 물론 뭐 못 사는 나라니까 굶겠죠. 근데 못 살아서 굶는 거보다도 저희 북한 분들이 좀 제가 잘못 판단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못 살아서 내가 어렵게 살았다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때 딱 굶어보니까 느낀 게 뭐냐면 아 이게 나라가 못 사는 것도 못 사는 거지만 내가 능력이 없구나. 딱 그게 이제 딱 머리에 꽂히는 거예요. 내가 보호자가 필요한 몸이면은 뭐 노인이라든가 미성년자라면 당연히 뭐 부모가 능력이 없으니까 굶는 건 당연한 건데 이게 성인으로서 팔다리 송송한데 굶는다는 거는 이게 분명히 나한테 문제다. 그때부터 조금 여기를 말하면 좀 나쁜 짓이죠. 뭐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네. 뭐 가만 생각해보니까 뭐 어떤 뭐 이제 북한에서 치면 나쁜 거야. 그렇죠. 뭐 한국 드라마나 영화나 금방금방 나는 거 있잖아요. 그때 많이 나왔던 것들 기억나는 게 뭐 옥탑방 고양이, 뭐 금방금방 나왔을 때 뭐 그 목욕탕집 부모님들 바로바로 나오면 이제 CDR을 굽는 거예요. 이제 그 DVDR 있잖아요. 그 이제 평양 같은 데 가면 그걸 막 하나에 막 그때 800원, 1000원에 막 사요. 그리고 이제 타버로 박스채를 사와갖고 그 대학 다니던 공업대에 다니던 친구가 있는데 걔네 집에서 앉아서 전문 컴퓨터로 이제 그걸 굽는 거예요. 그래 1000원에 굽은 거를
돌아서서 한 4,000원, 6,000원 막 이렇게 팔아먹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4,000원, 6,000원 작은 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큰 돈이었지. 그쵸. 그래갖고 하면서 그걸 가지고도 내 생활을 충족을 못 시키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흔히들 다 말하는 이제 마약이라는 것도 조금 이제 손을 댔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간신히 살아나긴 했어요. 했는데 그래도 뭐라 할까?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그렇게 이제 산다고 해도 어쨌든 내 생활에 뭔가 충족을 충족이 느끼지 안 되는 거야. 못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몸이 많이 안 좋으셨으면 네. 이종호님이 이제 어떤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그쵸. 했어야 됐던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이제 아침밥이랑 점심밥을 친구 집에서 해요. 도시락을 만들어서 아빠 병원에 가요. 가서 밥을 넣어드리고 하루 종일 내가 볼 일을 봐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보고 이제 저녁에 또 일 끝나면은 밥을 내서 저녁에 또 갔다가 또 다음날 아침에 또 와서 뭐 이런 식으로 매일 지냈던 것 같아요. 그게 18살. 아 그때가 이제 20살부터 20살. 내내 한 19살 19살. 그네 20살 그때 이제 여자애도 아니고 근데 조금 그래서 가정인데. 아빠까지 보려고 하니까 참 힘들었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버님이 을 끝내 지금 못 살리신 그쵸. 네. 그렇게 하다가 오는 날에 이제 밥을 여느 때처럼 이제 챙겨 드리고 저녁에 올게요 하고 이제 갔는데 거기 저기 2월 16일 날이었어요. 근데 다행히 김정일이 생일이네요. 네네. 이제 김정일이 생일날이었는데 2월 16일 날 아침에 밥을 넣어드리고 16일 날에 일은 안 해요 전체적으로. 근데 뭔가 이제 불법적인 거를 하려면 그런 날이 제일 안전해요. 그런데 이제 그날도 뭔가를 이제 팔려고 불법적인. 거기선 불법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가서 일을 다 보고 저녁에 딱 왔는데 이제 아빠가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 영종. 네. 그쵸. 그게 조금 마음이 좀 걸리죠. 그게 병원에서 그쵸.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시고 근데 좀 여기서 2월달은 좀 봄 날씨인데 거기서 2월달은 여기 춥죠. 12월 너무 제일 추워요. 추운 날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 추울 때. 근데 딱 그런 게 2월 16일 돌아갔는데 북한에서는 김정일이나 김일성이 태어난 날부터 3일 연휴는 대사 빼고는 일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대사 빼고 경사로수로 날에 대사 빼고는 일체 뭐 제사라던가 네. 뭐 이런 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장례도 그쵸. 그럼 이제 장례를 2월 16일 날, 17일 날, 18일 날 3일 동안 못 하다 보니까 이제 아빠 시신이 이제 사체실에서 이제 꽁꽁 얼기 시작한 거죠. 이제 얼고 이제 18일 딱 지나서 장례를 했는데 19일 날 장례를 했는데 이제 그날은 이제 저희 아빠 이제 생일날이었던 거예요. 좀 어찌 보면 저희 아빠도 이제 마지막 돌아가시는데도 운이 없는 거죠. 좀 뭐라 좀 가만 생각하면 아빠한테 죄송한 게 좀 많긴 한데 제일 죄송한 거는 그렇게 집안을 위해서 이제 평생 사셨는데 돌아갈 때는 옆에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그게 너무 아이고. 좀 미안해 갖고. 근데 돌아가셨는데 또 그날이 16일이고 또 사체실에서 또 꽁꽁 이렇게 오시다가 그래서 안 좋은 일이 겹치려니까. 네. 참 김정일이가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뭐 생일날인데 그것도 죽은 날도 아니고 생일날인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까지 또 그날 죽은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겠어요. 몇 명이 피해를 보는 거야? 피해를 정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럼 혼자 남게 됐네요. 그쵸. 혼자 남게 돼가지고 이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고 하니까 그 돌아가시고 아빠가 돌아가시고 그래도 그 전에는 아빠가 계시니까 그래도 내가 뭐 아빠 옆에 있어야 된다 이런 거 책임감으로 이제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아빠가 딱 돌아가시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 왜 살아있지? 뭐 이런 느낌? 나 앞으로 뭐 어떻게 살아야지? 뭐 가족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친척 있는 것도 아니고 혈육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북한에 혼자 오롯이. 네, 그냥 혼자 오로지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갈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면서 조금 너무 그때 힘들었던 게
자꾸 이제 한청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밤이면은 자꾸 이제 아빠가 찾고 그리고 막 골목길 뛰어가면 아빠가 없고 그러니까 너무 거기 충격을 받으니까 그때부터 좀 술을 좀 많이 마셨어요. 그거를 잊기 위해서 맨날 이제 술 마시다가 술에 병 만난 거지. 병 걸린 거죠 이제. 그래서 술에 병을 걸려서 그때 당시 결국은 오게 된 동기는 그거죠. 술 먹고 이제 몸이 망가지니까 너무 힘들어갖고 하루하루 버티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탈북을 여기서 못 하게 살겠다. 네, 그거보다도 그래서 이젠 가자 하고 이제 준비를 이제 술술술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아빠 돌째는 보고 가자. 올해는 좀 버티고 내년에 가자. 내년이면 그때 당시 2012년 2월 달이 되는데 보고 가자고 했는데 몸이 허락지 않는 거예요. 하루하루 가면서 제가 원래 조금 약한 체질이 한데 그때는 지금의 한 반 정도 완전 더 체력이 안 좋을 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오기 왔는데 그 마지막 이제 추석에 이제 아빠 산에 가서 이제 술을 좀 좋은 걸로 한 3개를 묻어놓고 그러니까 북한이란 게 묘를 관리해준 사람이 따로 없고 하니까 한 해만 방치해두면 뭐 소가 밟던 뭐가 밟던 다 밟을 수 없어져요. 관리만 안 하면. 풍성하게 자라고. 그러면 나중에 내가 돌아왔을 때 찾으려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어찌 보면 뭐 잡혀식으로 이제 술을 이제 3병을 이제 묻어놓고 추석날에 묻어놓고 이제 떠나긴 했는데 거기 항상 지금까지도 좀 마음이 아프시겠네요. 이렇게 통일이 빨리 돼서 저도 어머니 찾아뵙고 정원 씨도 아빠 찾아뵙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탈북한 동기는 이렇게 돼서 지금 탈북을 시도를 했어요. 제가 듣기로는 친구랑 같이 세 네네. 명이서 네네. 네, 중국을 건넜다고 들었거든요. 그 친구는 한 명이고 이제 친구 한 명이랑 좀 나이 어린 친구가 또 한 명 있는데 원래는 그날에 중국을 넘을 당시 그날에는 중국을 갈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친구들끼리 친구 집에 앉아서 술 한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오다가 야 우리 한번 중국 가볼까? 그래 갈까? 그럼 가자. 그럼 가자.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그날에 넘은 거예요. 그래 가. 이제 넘었는데 넘을 때 이제 그때 나이도 어리니까 그리고 중국에 대한 정보도 없으니까 9월 달이니까 당연히 넘어가면은 뭔가 먹을 것이 많을 것이다. 가을철이니까 뭐 많을 것이다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필요한 게 없다. 그냥 담배만 지고 넘자. 맨몸으로. 딱 넘었는데 넘자마자 딱 보니까 잣나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잣이 하나도 없어. 다가오라고. 그래서 이제 딱 넘었는데 길을 이제 잘못 들어서 갖고 거기 연길 쪽으로 연길? 연길 쪽으로 하는 거예요? 원래는 내가 알기에는 하령으로 목표로 넘었는데 산을 이제 하나를 잘못 타서 마지막에 떨어진 게 3박 4일을 산을 넘어서 도착인 게 연길이었어요. 그것도 연길에 도착한 게 아니라 그 리정표 보니까 연길까지 한 37km 나오더라고요. 그런 지역에 이제서 어떤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훈춘 막 이런 데로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길에서 좀 더 이제 산골. 훈춘인지 모르겠어요. 운이 좋다 보니까 이제 마을을 만나갖고 이제 그 할머니 할아버지 안내로 해갖고 왔는데 참 그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게 된 것도 3박 4일을 산을 이제 딱 넘었는데 그러니까 아무 연고도 없이 아예 연락 브로커도 없이 없이. 네, 없이 브로커도 아예 없이. 그러니까 그 전에 불악도 만났어요. 어떤 이제 저 인가가 사는 마을도 만났는데 남자 4명이 시골에서 우르륵 다니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자전 다 도망가요. 도망을. 네. 막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이 막 이제 와요. 폴리스가 막 와서 보는데 산으로 올라가면 따로 못 오더라고요. 경찰들도. 걔네가 따라 안 오더라고요. 중국 경찰들이. 좀 귀찮겠죠? 11년도면은 그때는 이제 우리 많이 탈북할 때라서 좀 경기도 좀 안 좋았을 것 같은데. 사람이 너무 많이 탈북해서 귀찮았나? 그러니까 뭔가 좀 이제 촌이었나 보다. 좀 촌이었어요. 네, 촌이어서 네. 좀 이렇게 알고도 좀 네. 그냥 넘어가 주는 데가 많거든요. 네. 또
아니 넘어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알면서 그냥 귀찮으니까. 네, 귀찮으니까 그냥 근데 그 길로 쭉 한국까지 오신 거예요? 아 그쵸 오긴 했는데 그쵸 왔는데 그 어떤 만났는데 그 가을철이니까 막 콩이랑 가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 콩가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보다도 그래도 조금 어르신들이 뭔가 그래도 감정이 있고 하니까 좀 우리 맘 알아줄 것이다. 그래서 타켓을 하고 이제 가을거지한테 갔어요. 가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북한에서 이제 넘어온 지 며칠 됐는데 뭐 상태 보니까 말이 아닌 거죠. 4명 다. 좀 배고프니까 조금 밥을 좀 줄 수 없냐. 조선족 할머니 할아버지셨구나.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죠. 그 대신 여기 콩가루 다 주겠다고. 한 1.5 정도? 그래서 한 1,500평 정도? 땅이? 네, 그렇게 크더라고요. 괜한 걸 이제 그걸 다 해준다고 해가지고 애들은 밥 먹은 대신 값으로 그걸 다 해주긴 했어요. 했는데 하면서 뭐 동네 사람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냐고 하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 저기 시내에 있는 친척들이다. 가을거지 도와주러 왔다. 뭐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가을거지 다 하고 집에도 가서 밥 먹는데 밥 먹으면서 보니까 집에 전화기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얘기하는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머리가 너무 못 쓰겠는데 우리 동네에서 전화기가 있는 집은 우리 집밖에 없다. 근데 이거 경찰에서 나선 거래요. 북한 사람 보면 신고하라고. 신고하라고 나선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이 아닌데. 진짜. 그래서 너무 손띠단 거예요. 그래 얘기하는 게 이제 동네 사람들도 봤으니까 분명히 저 중에 누가 한 명은 꼭 신고한다. 그러니까 오래 있지 말고 빨리 가라. 돈을 줄 테니까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3박 4일 산을 헤매갖고 겨우 만난 집인데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연락을 하다가 제가 몇 년 그때 당시 한 5년 전이니까 한 2005, 6년도쯤 그때 이제 북한으로 이제 장사 왔던 아빠의 지인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하고 이제 그분하고 이제 연락이 돼갖고 나 이런 상황이 지금 중국인데 도와줄 거면 이유 불문하지 말고 좀 바로 와줬으면 좋겠다. 다행히 오케이 해갖고 한 30분 만에 와줬더라고요. 와줘갖고 그 자리에서 뜨고 이제 그 아빠 원래는 제가 올 때 한국이 목표가 아니었어요. 그냥 일단은 북한을 뜨는 게 목적이었어요. 일단 뜨고 나면은 뭔가 생기겠지. 아니 그리고 북한을 뜨고 중국에 사는 건 목표가 아니었어요. 딴 나라 가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한국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민국에 들어와서도 원래 캐나다를 신청을 했어요. 이제 캐나다를 신청했는데 중국에서 이제 어떻게 오다 보면 저희 북한 사람들이 오다 보면은 브로커 손에 두고 가다 보면 다 같이 모이게 돼요. 몇 명씩 이렇게 조를 이제 짜게 되는데 거기서 만난 형이 있는데 그 형이 중국에서 한 17년 살았더라고요. 근데 그 형을 알게 됐는데 매일같이 이제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도 부모님하고 이렇게 헤어져 보니까 그래도 부모 형제가 부모 형제더라. 그러니까 부모 형제가 있는 한국에 가자 해갖고 다시 신청을 한 거예요. 이민국에서. 그래서 지금 그러면 그렇게 떠났잖아요. 그 중국에 그 할머니 집에서 받아서 이제 한국으로 오고 있어요. 그렇죠? 한 얼마 정도 걸렸어요? 기간이? 한국까지 오는데 약 3개월 정도? 3개월 9월 말에 넘어서 인천공항 도착한 것이 그해 12월 중순쯤에 도착했으니까. 그러면 그냥 보통 다 이제 3개월 정도 걸리니까 그렇게 걸렸구나. 오면서 그러면은 어디 운남정으로 온 거예요? 아니면? 운남정은 아니고 거기 제가 보면 중국에서 보니까 연길에서 버스 타고 거의 한 반나절 달리니까 거기 시내 이름 기억이 안 나요. 그 시내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시내에 한 5시간 머물러 있다가 그게 한 밤 12시인가에 도착해서 새벽 한 5시까지 대기하고 있다가 또 기차를 갈아타서 신양에 신양까지 다 이렇게 모여서 네네. 그 집합 장소가 신양? 집합 장소는 신양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집합 장소가 신양이 됐어야 하는데 저희는 신양 전에 저희가 떠나기 전에 원래 팀이 그렇잖아요. 이제 한 팀이 떠나면은 그 자리에 또 다른 팀 들어오고 또 떠나면 오고 하는데 저희 앞에 팀이 가다가 이제 잡힌 거예요. 그게 한
20명 좀 넘게 됐는데 몽땅 잡혀서 북송됐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루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루트로 찾다 보니까 다른 팀이 우리한테 들어올 때까지 우리가 지금 못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원이 두 조가 합친 게 거의 30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30명이 한 번에 네, 한 번에 움직인 거예요. 원래 거기 각 팀을 나눠서 심양에서 만나야 될 것이 연길에서 다 모아진 거예요. 버스 타고 가는데, 야, 그래서 이제 심양으로 도착해갖고, 심양에서 한 이틀인가 가는 것 같아요, 버스 타고. 그쵸. 버스 한 타고. 이틀인가 예, 3일인가? 가니까 큰명이라는데, 곤명 하는 곤명 이제 맞아요. 그 반열대 지방. 거기가 운남성. 거기가 온남인가요? 곤명이라고. 거기 조금 가면 이제 라오스. 그쵸. 거기에서 이제 산을 타잖아요. 맞아. 거기 딱, 나도. 격하게 공감을 맞아. 아니, 기억이 나갖고. 맞아. 얘기는 정은 씨가 해야 돼. 나한테 공감을 해. 맞아. 지금 정은 씨랑 더 오래돼가지고 유진 씨가 더 기억이 생생한가 봐요. 맞아, 그 네. 큰명이랑, 맞아. 거기 딱 왔는데, 거기는 날씨도 좋고, 원래 10월 그러다 보니까 10월달 됐는데 중국이 10월달은 춥잖아요. 그쵸. 추워요, 중국은. 추운데 근데 딱 또, 운남 쪽은 더워요. 딱 가니까 너무 더운 거예요. 따뜻한 나라로 네, 가고 따뜻한 있어요. 거예요. 저희도 되게 웃겼어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가면은 또 뭐 라오스 건너거나 그 메콩강이라는 강을 건널 때 위험하다고 이제 얘기를 많이 들어왔고, 차라리 위험을 감수하지 말고 여기서 살 수 있으면 여기서 살면 안 될까? 너무 따뜻해갖고. 날씨 좋아서 그 길 옆에 바나나랑 이렇게 막 싸져 있는 게 있잖아요. 맞아. 바나나 뜯어먹고 그래서 28명, 28명? 30명? 네네, 28명. 이렇게 무사히. 가 아니죠. 거기서 또 사건이 있던 게 28명이 한 번에 이동할 수 없으니까 거기 쿤명에서 두 조로 갈라진 거예요. 나눠서 이제 먼저 조가 딱 출발했는데 하루 앞서 출발했는데 또 운이 안 좋게 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또 잡힌 거예요. 라오스에서. 네. 라오스에서 잡혔는데 그때 첫 사건이었는데 한국 대사관에서 돈 들여갖고 라오스에 잡힌 북한 사람들 그거 빼낸 게 그때 그게 첫 계기가, 첫 사건이 된 거예요. 돈 들여갖고 대사관에서 무조건 빼라고. 그래서 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서 이제 며칠 늦어진 거예요. 그 사람들. 운이 지질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라오스에서 빠지고, 대사관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며칠 있다가 나온 다음에 다 이제 군명에서 이제 라오스라는, 근데 그게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건데, 나는 저는 이제 라오스랑 태국이 같은 나라인 줄 알았어요. 같은 나라인 줄 알았어. 산 하나를 놓고 반으로 갈라주셨어. 근데 되게 웃기는 게, 산 하나 놓고, 이제, 방콕이랑 중국인데, 그 산이 이제 지역으로 그쵸. 보면, 그 산이 라오스라는 거예요. 국경지대. 쭉 길게 이렇게 된 게. 그래서 알고 보니까, 나중에 넘고 보니까, 그 나라가 라오스였다. 건너면서 또 재미있는 일도 있던데. 재밌다기보다도 힘들었어요. 어떤 왜냐면 일들이 있었어요? 애들이 너무 많아갖고, 저의 이제 거의 30명이 넘긴 했는데, 거기서 젊은 친구가 한 12명 정도 됐어요. 저처럼 어린 친구들이. 그에 방면에 애들이 한 7명 정도? 그리고 나머지, 애들이라고 하면은 남자 한 명에 힘들었겠다. 애들 한 명씩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또 보통 여자들 보니까 짐이 2개 아니면 3개더라고요. 네. 남자들은 맨몸으로 오는데. 그러니까, 뭐, 이민 가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 탈북 가는 건데, 뭔 지금. 저도 막 새록새록해요, 그게 지금. 남자들이 다 부담 갖고, 오다 보니까 사람이 먼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무거운 짐을, 누구 건지를 떠나서 버리기도 했어요. 버렸는데, 버리고 딱, 방콕에 가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짐이 어디 갔냐고. 하나 있는데 하나 어디 갔냐고. 건너고 날린 거예요. 나니까 날린 거예요. 난리가 있어요. 물에 빠진 놈 건져놓은 내지내 못하리 내 놈을. 까지 내놓은. 네, 그래, 좀. 아니 그 재밌었던 게 개구리도 잡아먹었고. 그건 중국에 있을 때, 네. 그러니까 중국 이제 북한을 딱 넘어서 중국에 딱 도착을 했어요. 이제. 뒤로 갔네요 또. 나 또 라오스 산인 줄 알았더니. 네. 타이머신. 타임머신. 그래, 딱 넘었는데, 그날에 좀 운이 안 좋게 비가 내렸어요. 네. 가을에
이제 조만간 넘다 보니까 당연히 옷이 젖었을 거 아니에요. 추운 가을에 하필이면 또 그날이 비가 내린 거예요. 너무 추웠던 거예요. 너무 추워갖고 그날에는 잤던 것이 되게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잤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산이 이제 산비탈이잖아요. 산비탈이고 이제 나무들이 자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민망한데 이게 나무라면 여기다가 이렇게 발을 양다리를 펴고 이렇게 누워 자는 거 떨어질까봐 그것도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지고 그러지 않게. 네. 그래 잤는데 그날에는 그렇게 하루는 그렇게 잤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날에는 그렇게 못 자겠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어떤 밭이 있더라고요. 밭이 있는데 밭들 보면은 뭐 곤충들 못 들어가게 그 뚝을 이제 쌓잖아요. 네, 이렇게 돌담을 쌓는. 돌담이나 뭐 비닐하우스처럼 이렇게 그 비닐을 싹 뽑아갖고 이제 몸에다 착 감아갖고 이제 뭐 아이언맨도 아니고 이제 뭐 그렇게 하고 자고. 근데 그리고 이제 눈만 딱 내놓고 자는 거예요. 이제 그래 하다가 한 거의 이틀은 굶은 것 같아요. 이틀을 굶으니까 나중에는 사람이 배고픈 걸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배고프니까. 너무 배고프다 나머지 못 먹으니까 배고픈 걸 안 못 느껴요. 걸어는 가는데 왜 걸어가는지도 몰라요. 그냥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다 이제 물이 너무 먹고 싶어서 이제 개울가를 딱 내려갔는데 개구리가 턱 튀는 거예요. 먹을 거다. 잡았는데 야 개구리다 하는데 나는 개구리를 무서워요. 네. 그리고 개구리 잘 볼 줄을 몰라요. 무슨 개구리인지. 맞아. 근데 대체로 저는 잘 모르는데 북한 친구들은 거의 다 알아요. 개구리만 딱 보면 무슨 참개구리. 개구리다. 개구리다. 내가 지금 무슨 개구리인지 모르겠어. 근데 그 친구가 딱 보더니 이거 기름 개구리 하는 거예요. 딱 잡았는데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생 거는 먹을 수가 없고 어떻게 먹어야 되냐 했더니 구워 먹. 나이 타러 이제 구워 먹. 제가 요만한 개구리를 몇 명이서 나는 네 명이요. 네 명이서요? 네. 탈다리 하나씩 나눠. 아, 불렀어요? 아니 배는 안 불렀어요. 근데 되게 그게 맛있더라고요. 굶은 상태에서 하나 먹으니까 네. 그거를 이제 그래서 라이터를 쫙 찢어갖고 이제 저는 솔직히 그때 똑같이 나누니까 다리랑 몸통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와서 좀 미안하긴 한데 친구들한테 그때 조금 친구들한테 양보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 다리만 하나만 먹었는데 양보를 해준 게 아니라 제가 개구리를 못 먹어요. 못 먹었고 이제 친구들하고 나는 안 먹어도 괜찮으니까 너희들 먹으라고 이제 나중에 뭐 친구들이 이거 볼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보면은 이틀을 그게 또 굶은 그때 상태에서. 새록새록 또 나겠네요. 자, 그럼 타임머신에서 앞으로 쭉 갑니다. 네. 다시 그렇게 해서 네, 라오스 산을 넘어서 갔습니다. 네. 네, 산에서 이제 또 그 28명이니까 우리 그 메콩강 가면 배가 있잖아요. 네네네. 우리가 올 때는 6명이 딱 타니까 딱이더라고요. 그쵸. 원래는 한 6명이나 10명 정도 타야 되는데 근데 저희는 그 두 조가 합치다 보니까 거의 30명 되게 그러니까 뭐 남녀노소 다 포함해서 애들이 30명에 또 짐은 왜 그렇게 많은지 그 짐까지 싣다 보니까 배가 진짜 무라가 요만한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럼 그 30명이 한 배에 다 타고 네네네. 다 탔다고요? 네. 그래서 좀 큰 배였나 보다 그러면. 좀 크긴 했죠. 좀 크긴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젊은 애들이니까 이제 어른들하고 애들 먼저 태우느라 제일 마지막에 탄 거예요. 달빛에 보면은 배가 이렇게 떠 있던 배가 사람들 차례가 쭉쭉쭉 내려가는 거 마지막 타기 싫은 거예요. 차라리 처음에 탔을 걸. 그래서 이제 딱 타니까 진심이 진짜 타기 싫었어요. 이게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할 수 그렇지. 있지만 그때 당시 진짜 얼마나 안 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수용해서 넘어갈 수도 있는 거리도 아니고 그래서 탔는데 원래는 마력을 몇 마력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원래 그 배 선장에 얘기하는 게 마력을 얼마까지 넣고 자기가 달린대요. 근데 인원이 너무 많이 타다 보니까 속도를 못 내는 거예요. 뭐 남들이 1시간이면 건너올 거 저희 2시간 넘은 거예요. 그럼 속도를 정은 씨는 이거 운전하는 배를 탔네요? 네네네네. 우리는 노를 저어서 왔어요. 우리 양쪽에서 노를 저어서 왔어요. 뭐지? 더 힘들게 오셨네요. 네. 왜 그렇게 왔어요? 일단 태국에 도착했어요. 네. 그러니까 도착하고 나서 또 이제 폴리스 그 경찰서를 찾아가는 게 또 어렵잖아요. 그쵸. 딱 넘었을 때, 넘기 전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브로커가. 넘어가면은, 어느 경찰서든 상관없다. 상관없이 가라. 가서, 이제, 그때 당시, 태국 경찰들 마크, 그러니까 마크를 꼭 명심하라고, 마크를 보고, 꼭 그런 마크 있는 경찰서는 무조건 두가라고. 그래, 딱 넘었어요.
넘었는데 되게 웃겼던 게 넘었는데 이제 거기는 태국은 거의 다 집돌이 울타리가 없더라고요. 다 개방식으로. 네. 그 앞에다 이제 뭐 벤츠나 이런 거를 다 이렇게 해놓고 밖에서도 밥 먹을 수 있게끔 다 테라스로 해놓고 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바나나들이 딱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서 딱 있는데 한 이런 큰 거를 한 3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나 장사하는 집인가? 근데 저녁에 멋들이 갔나? 야, 저거 훔쳐 먹자고 이제 훔쳐 먹었어요. 애들이 젊은 애들이니까 이제 20살, 21살짜리 애들이니까 막 뜯어 먹었는데 주인이 딱 내다보는 거예요. 내다보니 그 깜짝 놀랐죠.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한당에서 도망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주인이 딱 보더니 문 닫더니 한참 있더니 나오는 게 바나나로 이따만한 박스에 내오는 거예요. 이거 다 가져가라고. 다 가져가라고. 알고 보니까 돌아가면 그게 바나나 고장이었던 거예요. 바나나 고장이었던 거예요. 돌아가면 다 바나나인 거예요. 그냥 발에 채 있는 게 바나나인 네. 그리고 그걸 다 먹고 이제 경찰을 찾아가야 되는데 길을 모르잖아요. 오고 가도 차를 다 지웠어요. 다 지웠는데 이제 차를 안 지워주더라고. 지금 28명이서 차를 타겠다고 서 있는 거예요? 네. 길이 다 이제 막아서고. 근데 내가 생각해도 28명의 미친놈들이 와 이러면 누가 차가 세우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경찰을 찾아가셨어요? 그래 막 흔드는데 어떤 한 1.5 트럭 되는 이제 트럭이 하나 지나가는 거예요. 막 손 흔들었는데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가버렸구나 했는데 한 1, 2분 돼서 다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뭐 그 사람이 조금 중국말을 좀 할 줄 아나 봐요. 그리고 저는 중국말을 모르는데 저희 이제 28명 중에도 저 중국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얘기를 하는 게 우리는 뭐 경찰을 찾는다, 뭐 코리아다 뭐 얘기를 하나 봐요. 이제 자기가 코리아라고. 근데 사복을 입은 거예요. 본인이 코리아라고? 코리아 아니라 경찰이라고. 경찰이라고. 근데 사복을 입었으니까 모르잖아요. 경찰인지 뭔지. 그럼 못 믿겠다 이런 식으로 한 누나가 번역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딱 신분증 꺼내는데 진짜 네, 그 맞는 경찰 거예요. 그거. 사복 경찰. 네, 근데 이 사람 얘기하는 게 어디까지 경찰까지 태워줄 텐데 거리가 있다. 그리고 이거는 자기 근무 중이 아니라서 이쪽까지 데려가려면은 기름 또는 내 사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태워줄 테니 기름값을 달라 하는 거예요. 알았다고. 그래서 기름값 지불하고 경찰서까지 간 거예요. 갔더니 또 잡히겠다고 왔는데 다음날에 오래요. 자기네 근무 중이니까. 잡히겠다고 왔는데 근무 중이 아니라서 그때 밤 몇 시나 갔는데 근무 중이 아니니까 다음날 10시인가에 오래요. 네. 잡히러 와라.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경찰서 마당에 28명이 돗자리 다 깐 거예요, 이제. 누웠어요. 그리고 막 어떤 친구들은 경찰 오토바이 있잖아요. 그거 막 뭐 쇠꼬쟁이 막 장난해갖고 열어갖고 막 끌고 나간 거예요. 이러면 빨리 잡히겠지. 잡히겠다고 여러 가지 행동을 했고. 그리고 했는데 다음날 10시가 됐는데 경찰이 딱 오는 거예요. 와서 얘기하는 게 잡아는 주겠는데 지금 통역할 사람이 없어서 현재 잡아도 의미가 없다고. 그리고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데려올 테니까 하루만 더 여기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 또 하루 또 있었어요 이제. 그래 한 이틀 지나니까 통역원이 왔더라고요. 와서 뭐 이런 이름이랑 나이랑 대충 다 적고 뭐 해갖고 거기서 바로 어떤 감옥으로 이동하더라고요. 작은만한 이제 감옥이. 이렇게 건너서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방콕 왔잖아요. 네네. 태국까지 왔잖아요. 네네. 이게 이민국에 들어가는 네네. 거죠. 이민국에 들어가서는 또 그때 이제 나는 한국이 아니라 캐나다를 가겠다. 이제 그렇게. 그쵸. 네. 거기 신청 이민국에서 그 나라 신청서를 써내잖아요. 그때 이제 캐나다로 써 넣었어요. 이제 써 넣었는데 캐나다를 쓰신 이유는 뭐예요? 그냥 캐나다 가고 싶었어요. 그냥 가고 싶었어. 그냥 네. 뭐 맞아요. 그렇게 다른 동경할 때가 네. 있죠. 뭐 꼭 나는 뭐 한국이다 아니다 이게 없었으니까 그냥 북한을 떠나서 중국을 떠나는 거다. 였지 어디 가겠다는 게 그냥 아니었으니까. 어디든 가겠다. 근데 그래도 한국보다는 캐나다, 미국으로 가는 게 좋았을지 나빴을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선택을 그렇게 일단은 했었던 가고 것 같아요. 싶었죠. 그런데 이제 한국을 선택한 이게 이유는 아까 그 네, 네. 그 같이 오던 부모님이 형이 있는데. 네. 그 형님은 누나랑 같이 어릴 때 저기 중국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처음에는 캐나다를 가려고 했다가 네네. 그 형님이 이제 그래도 네. 한국에 가자 네네네. 그렇게 권유를 해서 네. 그러면은 한국에 가겠다 결심을 하신 거예요? 그쵸. 그 형님이 이제 얘기하시는 게 그때 당시 이제 저도 이제 성인 나이가 되잖아요. 우리는 한국에 가더라도 가족이 있으면 집을 못 받는다는데 뭐 엄마랑 사는 게 싫어서가 아니라 성인인데 이렇게 작은 집에 살 수 있겠나 이런저런 고민으로 나는 형 저기 캐나다로 가야 되겠다 하니까 형님이 얘기하시는 게 그러면은 자기네 집에 같이 살자고 자기랑 그러니까 형이랑 같이 한국 가자고 한국 가서 서로 의지하면서 살자고 그래 해갖고 이제 캐나다로 했다가 쉽게 응하신 거예요? 아니죠. 그거 한 몇 개월 고민했죠. 그러니까 그 오는 내내 이제 이제 그 고민을 하다가 이제 다시 한국으로 그때 가서 신청을 다시 넣은 거죠. 그래도 이제 또 부모님이 계시는 데고 어쨌든 뭐 연고가 없는 인연이 데보다 그래서 좀 오래 걸렸네요. 출발해서부터 이제 캐나다였는데 그래도 그쵸. 다행히도 잘 오신 것 같죠, 한국에? 그쵸 뭐 어디가 됐든 뭐 그럼 정은 씨 그때 태국에 이민국 왔을 때 혹시 같이 있었던 인연이 몇백 명 되지 않아요? 남자가 31명인가 됐었을 거예요 저의 기스가. 아니 그 태국 안에 이제 밀집해 있잖아요, 그 방 네네, 안에. 네네. 총이 많지 않았어요, 거기서? 총 인원이 저희는 이렇게 하고 잤거든요, 이렇게. 아 여자는 남자보다 더 많으니까 남자는 한 그때 당시 그래도 거의 한 100명 가까이는 되잖아요. 네, 거의 한 9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여자는 그보다 훨씬 많았죠. 그쵸, 보통 보면은 여자는 3배예요. 남자의 보통 3배예요. 어떻게 거기서 그럼 잘 거기에서 우리 이제 태국 오려면 또 조사를 받잖아요. 그쵸, 그쵸. 대사관에 네. 가서 또 뭐 일본 이런 부모님 그것 때문에 뭐 조사가 좀 그건 아니었어요. 없었어요? 또 다행히도 부모님이 먼저 와 있으니까 조사가 빨리 끝나더라고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네. 어머니가 네. 한국에 먼저 와 그러니까 있었거든요. 신분이 확실하니까.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오게 됐어요. 네. 그럼 그때 이제 방콕까지 이제 오게 돼가지고 그렇게 조사가 끝나서 이제는 공항에 도착했어요. 네. 도착했어요. 전 공항이 되게 멋있더라고요. 아, 방콕 공항? 네. 아, 공항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그 전날에 태국에서 방콕에서 큰 이제 수해가 났어요. 그러니까 물사태가 막 나갔고 막 웬만한 1층짜리 아파트는 다 잠기고 막 근데 다행히 그 비행장이 조금 지대가 높은 지대였나 봐요. 그러니까 공항을 가면서 보니까 2층에 잠겼던 것들이 점점 물이 깊이가 얇아지면서 공항은 정원 다행히 씨는 운이 되게 좋았나 봐요. 좋았나 봐요. 그 하루 이틀 네. 그 차이로 네. 저희 이제 또 아마 듣다 보니까 끝이 없어요. 네. 이제 저희 이제 시간이 또 다 돼서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또 2부에서 인천공항서부터 네, 또 정은 씨에게 다사 나눴던 얘기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어요. 뭐에 준비하고 온 사람처럼 잘하네.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네. 쉬고 네. 다시 2부 들어가도록 할게요. 아, 지금 여기까지 하는 거죠? 네. 이제 그러면은 방콕 떠나서 말할 줄 몰라가지고 나는 달라고 말을 하면 주는데 그게 말이 안 나가가지고 나는 못 말했거든. 그러니까 커피 먹고 싶은 것도 그냥 꼭 참고 왔어. 아 진짜요? 나는 술은 안 된다. 술만 빼고 다 먹은 것 같아요. 아 진짜?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이제 하면 좋고. 그래서 딱 도착했어. 베나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나TV 영상을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나TV 다른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이쪽 베나TV 구독하기는 이쪽입니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